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조정이라고 해도 큰 조정 아니에요. 상승 추세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네, 상승 추세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속도 조절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릴 때도 빨랐지만 반등 역시 아주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시장 등록이 가속화되었었던 그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올해는 그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재료가. 경기 흐름하고 관련돼가지고 재료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경기 얘기는 좀 이따가 잠깐 할 것이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악재는 이제 바닥이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나 내추럴 가스 같은 얘기 여기서 이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서 그하고 관련된 GS CPI 지표, 그리고 미국 수출입 물가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에서 인플레이션 한계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꺾이느냐 그 시간의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펀드멘탈 악재의 바닥찾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긴 한데,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포심을 가질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혹시나 하니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쪽은 항상 재료를 빠르게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 전환기에 시그널을 줄 것이고, 또 페드가 피벗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도를 뜻하는 걸 지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해서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이제는 채권 시장 쪽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입찰에서 나타났었던 결과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첫 번째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이 국채 입찰의 응찰률은 만기 듀레이션별로 이 색깔별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응찰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대부분의 응찰률이 최근 맨 오른쪽을 보면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응찰률이 부진해진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시장의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응찰률이 초록색 선인데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대표가 가장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3분기에 국채 발행 조건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시장이 약세고 향후에 금리가 더 상승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달 10월 국채 발행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지금 이 표는 3분기 거고요. 10월 말 11월적 변곡점을 지나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발행 일정이 있었는데, 이때 발행 조건이 급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직후에 CPI 지표가 공개되면서 국채금리 뚝 떨어지는 거의 결정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음 공급 일정은 내일 모레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20년물로 시작해서 10년물 팁스 같이 중요한 거 나오고 2년, 5년, 7년물 단기물 발행 예정입니다. 이들 입찰 경쟁률이 발행 조건이 또 어떻게 내용이 변하는지, 우리가 국채시장 쪽 입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한다면 향후에 좀 추가적인 안도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도 채권 시장 올해나 내년까지는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친해져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찾는 대상,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서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시그널을 찾는 눈으로서도 채권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기가 올해와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는 좀 악재가 바닥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주는 시그널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채권과 좀 친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국채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이 달러 안정 또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급반전의 주요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러 흐름은 향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급락은 아니어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는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고점에서 그냥 박스권만 유지해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적으로 고공권에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산 시장의 흐름 예측을 하라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체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페드하고 재무부하고 주는 시그널이 점차 시그널들 이 자체가 확실해지고 있는데 10월 말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CB하고 스위스 내셔널뱅크하고 집중적으로 달러 수합을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213억 불이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서도 40억 달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ECB 쪽으로요. 그래서 다른 월보다는 공급량이 크게 좀 증가되었었고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수합 거래는 이 만기가 7일짜리입니다. 보통 9월 이전에는 하루짜리 수합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합이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개념으로 달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제는 만기가 일주일짜리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달러 시장의 공급량이 보통 때보다 크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가 해외 보유 달러가 미국에 어떤 손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리포트를 페드 쪽에서 냈습니다. 한마디로 페드가 주는 시그널 중에서 리포트를 내는 방법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저런 표현이 있죠. 유체 이탈화법. 그러니까 본인 상황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하듯이 리포트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번 주에 또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좀 가져와봤습니다. 해외 보유 달러가 주는 손익 계산을 한 그런 표인데 위에 보라색 점선이 해외 주체의 그 달러 보유량이고요. 아래가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곱해가지고 구한 숫자가 가운데 있는 초록색 선이고 그것이 미국이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푸른색 종이에 불과한 달러.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페드가 직접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푸른색 종이에 불과한 달러로 재화와 용역을 무이자로 구매해서 얻는 미국 납세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이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흔히 알고 있는 거죠. 달러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세계를 재화를 얻기도 하고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지만 하필이면 달러가 초강세 절정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릴 만큼 뿌려서 미국은 큰 수익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서 달러가 정점을 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 달러 수합은 시장 안정을 주는 그런 결정적 역할, 직접적 역할을 했는데 그 반대로 이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미국이 이제 이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점을 찍고 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달러 흐름에 있어서 지금 써가고 있는 스토리 그렇게 좀 읽어가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수급 모멘텀에서 큰 변화 세 가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달러 수합 계속 좀 직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겠고요. 적자 축소가 목표였었죠. 재정정책이요. 그것이 이제 중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할 때마다 내년 1분기까지 발행량이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 다음부터 계속 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악재가 이제 호재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는 현실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달러 쪽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대강 예상은 못하더라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가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립으로 좀 전환되는 재정 정책 지속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것과 국채 발행 계획이 내년 1분기 발행량 좀 증가할 수 있는지 추세를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달러 스와프가 직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또한 좀 살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기론으로 좀 번져졌던 재료들이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악재는 잔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 쪽에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IMF 쪽에서 자료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그루미 아웃룩을 컨펌하는 경제활동 이런 식으로 졌습니다. 내용 한마디로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아도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목 자체도 좀 오싹한 그런 타이틀인데 내용을 좀 잘 뜯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에 나타난 그 경제 흐름 잘 살펴보면 이 파란색이 경기가 확장이 되고 좀 좋은 모습이고 붉은색은 좀 안 좋고 색깔이 진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살펴보면은 칸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된 거 참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만 이머징 마켓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8월 달에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태리, 독일 좀 안 좋은 상태로 진입했고 우리도 안 좋았다가 색깔이 옅어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이 저점치고 돌아서고 있고 호주도 약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색깔별로 좀 분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미 악화된 쪽은 미국하고 일본, 한국 이런 나라를 꼽을 수가 있고 유로존 쪽은 좀 악화됨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봐도 이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1 정도까지 줄어드는 폭이 지난달에 0.2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상했었던 거는 올해 말 정도에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울기가 점차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 상반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IMF 자료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지나가는 상황이지 지금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끝물에 지날 것이다. 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센트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미 정점을 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이러한 펀더멘탈 악재도 지나가고 있고 끝물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악재들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